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4월 주식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4월 증시뿐만 아니라 2023년 2분기 그 서막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2476포인트, 23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하루 늦게 마감한 3월 31일 뉴욕 증시는 1% 이상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4월 3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훈훈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시가의 2500포인트를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4월달 증시는 청개구리 같을 것이다. 자, 어떤 느낌이냐? 2018년도, 2019년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증시를 보면은요. 2017년도 연준은 금리를 3번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연준은 금리를 4번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25bp에 그쳤고요. 그리고 2018년도 연준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 경제가 건재하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글로벌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증시는요, 그때 대비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물론 여기서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조금 제외할게요. 이미 그때 다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2023년 4월 현재 지금 분위기는 일단 그때만큼의 어떤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 작년에 무려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하반기에 공격적으로 할 정도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고요. 그 덕분에 2023년 3월 달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의 유동성 위기가 발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잡다가 자칫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주는 것만으로도 증시는 굉장히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 유동성 위기가 발발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아마 2600까지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2008년도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심리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떤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가 다시 노출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더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사실 공포감보다는 그 불안감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 중소형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인플레이션 거품을 꺼지게 만드는 효과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했다간 2023년도 4월부터 이제 2분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닝 시즌이 돌아오는데 어닝 시즌을 그렇게 우리가 와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1분기는 별로 좋지 않아도 지금 현재 어떤 글로벌 이슈가 좀 안정적인 것들로 확보가 된다면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에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2분기, 3분기 혹은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제가 스타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조금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짚어드리는 걸로 스타일을 좀 바꿔봤고요. 자, 여러분. 매월 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용지표죠. 특히 3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월달에는 굉장히 빨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3월달에는 3월 10일이 돼서야 그러니까 3월 중순이 돼서야 2월달 고용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고용지표 확인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지수를 확인했었어야 됐고요. 거기에다가 며칠 안 가서 3월달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안개 속을 운전하는 자동차 같은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타이트한 시간에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3월 첫 번째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다 금리 동결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4월 달은 어떠냐? 4월에 이제 월초가 되면 3월 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4월 7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4월 7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담 없이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 없이 이번 주를 그냥 어찌 보면 우리만의 파티식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우리만의 파티라고 표현을 하냐면 중국 증시도 3일부터 5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고요. 그 증시가 열리지 않는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지표는 약발 전혀 안 받고 그냥 사그러드는 거냐. 아마 다음 주 4월 10일부터 4월 14일 특히 이제 4월 10일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4월 달에 발표하는 3월 달 고용지표 발표일 날 뉴욕 증시가 휴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용지표가 의미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7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증권사 애널들은요. 대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 혹은 잠정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 즉 턴어라운드 국면에 돌입한 것 같다.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이클이 바닥을 찍은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아니죠. 오늘 이제 방송 원고를 작성하는 중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8만 원짜리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3년 4월 초 글로벌 증시 이슈가 좀 안정적으로 변화됐
좋았죠.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겠지만 이게 안 좋은 게 바닥을 찍었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뭐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찍은 거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2분기 혹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주식이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성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이슈를 빨리 땡겨 쓴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지난 3월 16일 59,2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해 드렸던 것처럼 3월달 어제 방송이었나요? 3월 한 달 동안 증시 분위기를 보면 딱 3월 14일 날 저점 찍고 올라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뉴욕 증시 움직임을 보면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었는데, 그죠? 뉴욕 증시가 한 달 동안 뭐 다우지수가 1.9%, S&P 500이 3.5%, 나스닥이 6.7%씩이나 상승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2414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3월 14일 234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476포인트까지 만들었다. 자, 그렇게 3월 중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깨고 2348포인트까지 갔을 때 다시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삼성전자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때 3월 16일 삼성전자가 59,200원을 찍었었는데 3월 31일에는요. 64,000원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IBK 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됐다, 턴어라운드 국면이다, 메모리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치 앞으로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은 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59,200원에서 64,000원까지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그 과정에는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64,000원 갔는데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59,200원에서 64,000원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4월달 한 달 동안 그 정도의 상승폭을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 정도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렇게 3월 16일 59,200원을 찍고 한 보름도 안 된 그 거래일 동안 64,000원까지 올려놓았던 그러한 분위기가 다시 더 이어지려면 진짜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의 어떤 뭐 턴어라운드니 뭐 사이클이 뭐 바닥이니 하는 얘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지혜로운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4월 달부터 반영이 됐다. 자, 그러니까 약발이 어느 정도 약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 증시를 간단히 짚어보면은요. 제가 일단 가볍게 뭐 의미 없잖아요. 우리 증권사들 뭐 월간 증시 전망.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2,300에서 2,550, 교보증권은 2,250에서 2,550까지 잡았습니다. 자, 어쨌든 키움증권이나 교보증권이나 좀 재미있는 사실은 2,250 그리고 2,300포인트를 코스피 하단으로 잡았어요. 왜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의 소형은행 파산 이슈가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4월달 증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왜 우리가 증시 뭐 격언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sell in May 그러니까 5월에 증시를 팔아라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4월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5월달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백 상태거든요. FOMC 회의가 있다고 하지만 5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닝 시즌도 이제 거의 5월달이면 5월 중순 되면 거의 이제
그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 과정이고 뭔가 공백 기간 상태에서 이슈가 없으니까 5월달에 증시를 팔아라 뭐 이런 의미로 셀린 메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4월달 증시 분위기가 통계적으로는 좋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4월달 종목 장세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달은 안개 속을 달리는 자동차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분명히 뿌연 안개 속에 있는데 좀 위험한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심하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경계하면서 가자. 근데 그 안개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미국의 소형은행 파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단 터지고 그리고 하다 이제 3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어떤 공포까지 만들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59,200원이라는 바닥을 찍고 보름도 안 된 기간 동안 64,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4월 증시는 삼성전자는 그만큼 상승폭을 4월달에 보여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또 조만간 전 종목을 다시 한번 다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돌아볼 텐데 지금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냥 얘네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구판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무조건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간절한 희망이고 소망이긴 한데요.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내가 원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주식을 올리고 싶은 녀석들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녀석들이 올리자고 결정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단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고 그때를 조금 타이밍을 좁혀가는 것뿐인 거죠. 절대 세력한테 개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매매 원칙인데 뭐 여하튼 지금 증시 분위기는 4월 달은 미국 소형은행 파산 이슈가 아직 확실하게 일명 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문제 다시는 불거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지 또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4월달 증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4월달 중간쯤 됐을 때 완전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럼 뭐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자,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요. 길게는 뭐 14개월, 짧게는 6, 7개월 정도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저 부진해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제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바로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미국 중소형은행의 파산 문제가 심화되지 않고 계속 뭔가 툭툭 튀어나온다 그랬을 때 4월달 주식시장은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달 중소형 이슈가 또 터지든 터지지 않든 일단 주식시장은 어떠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이미 3월 달에 많이 반영이 됐다. 자, 이번 주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80에서 2530포인트입니다. 지난주 NH투자증권이 2300포인트를 예상했었죠. 근데 제가 월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겁니다.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2350포인트 정도까지 진짜 빠진다면 이건 2300이 문제가 아니라 더 빠질 수 있을 거란 공포감이 있는데 지금 증시가 그런 정도 안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내일 4월 3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일단 우리 철 모르는 주린이 분들이 지난주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때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도달했고 터널온도 국면에 있고 이제 이런 것에 혹해서 그리고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막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고 장기 보유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일단 개인들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달 증시 상승폭만큼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될 텐데 연준 위원들은요. 4월 20일까지 계속 언론들을 통해서 발언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둔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불러일으킨 유동성 거품을 깨는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둔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와 주식시장에서 이제 모든 악재가 다 끝났어.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위기도 이제 끝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거 둔화되니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야 라고 해서 막 흥분해야 될 그 시점에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경기 침체 우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굉장히 그 투자자들을 혼란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마다 종목이 거꾸로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4월달 주식시장을 청개구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가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죠. 그죠? 보셨죠? 예, 미쓰리가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크게 안 빼잖아요. 오히려 상승시키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신흥국, 주제팍이라는 인식만 확실하게 해놓고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는 증시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뭐 어떤 그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또 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4월 3일 주식시장 분위기는 아마 훈훈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미국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고 설레인다고 다 사랑이 아닌 것처럼 주식시장이 다 빨갛지만 이게 다 모든 게 좋은 장세는 아니다라고 항상 조심하는 4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을 쉴 거고요. 그리고 내일 5시 새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4월 4일 화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